됐어요. 방해 금지.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울기 찾기에 대해서 배울 건데, 기울기라는 것은 그래프 직선이 기울어진 정도를 하나의 숫자로 나타낸 것을 기울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많이 기울어진 애들은 그 숫자가 크고 적게 기울어진 애들은 그 숫자가 작습니다. 그럼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걸 어떻게 구할 거냐면, 자, 이만큼 기울어진 직선이 있고 이만큼 기울어진 직선이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림을 조금 묶으면 원래 여기 0,0에서 만나게 하려고 했거든. 이렇게. 자, 그러면 조금 덜 기울어진 직선은요, x의 값이 요만큼 증가했다고 보면 y의 값이 요만큼 증가해야 이렇게 생기게 되죠. 그죠? 그런데 이 그래프는 똑같이 x의 값이 요만큼 증가했다고 생각하면 y의 값이 이만큼 증가해야 이 그래프 위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를 비교해 봤을 때 여기서부터 똑같은 x값만큼 늘어났을 때 그에 해당하는 y값을 찾으려면 이 그래프는 아까의 y값보다 이만큼만 커지면 되는데 이 그래프는 아까 y값보다 이만큼이나 더 커져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x값에 대해서 더 가파른 그래프가 y값이 더 급격하게 커진다는 거지. 이렇게 y값이 더 급격하게 커져요. 그래서 x값의 증가량에 대한 y값의 증가량의 비율을 찾았을 때 그 비율이 더 큰 그래프가 기울기가 크다는 거야. 반드시 비율을 찾아야 돼. 그 값을 찾으면 안 돼요. 값을 찾으면 안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자, 두 개의 직선이 이렇게 있어. 자, 여기서 만났는데 좀 이렇게 얘는요, 얘 밑에 있는 그래프는 x가 요만큼 늘어날 때 x가 이만큼 늘어날 때 y가 이만큼 늘어나더라. 이렇게 쟀어. 이렇게. 그런데 이 그래프는요, x가 요만큼 늘어날 때 y가 요만큼 늘어나더라. 이렇게 하면 얘가 y 증가량이 훨씬 크잖아, 그죠? 얘 y 증가량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얘의 y 증가량은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가 기울기가 더 큰 거야? 그렇게 잡으면 안 된다는 거지. 얘는 x가 많이 늘어났는데 y가 조금밖에 안 늘어났고, 얘는 x가 조금 늘어나서 y가 조금 늘어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안 되고 이 비율을 찾아야 된다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 만약에 얘는 x가 8만큼 늘어났더니 y가 4만큼 늘어났대. 그럼 x의 증가량과 y의 증가량의 비율이 8분의 4가 되는 거죠. 8분의 4, 2분의 1. 이게 이 직선의 기울기인 거야. 그런데 이 직선은 x가 1만큼 늘어날 때 y가 2만큼 늘어났대. 그러면 얘는 x의 증가량과 y의 증가량의 비율이 1분의 2, 2가 되는 거죠. 그럼 얘 기울기는 2가 되는 거야. 그게 더 가파르다는 거지. 이렇게. x가 조금 늘어나도 y가 조금 늘어나고, x가 많이 늘어나고 y가 많이 늘어나도 이 비율을 보고 따져야 누가 더 가파른지를 알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울기는요,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으로 구합니다.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x가 얼마나 늘어났느냐 분의 y가 얼마나 늘어났느냐, 그 비율로 따지는 거야. 자, 그럼 증가량이라고 하면 뭔 뜻이야? 선생님 예전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지연이 키가 얼마나 컸지?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지연이 키 얼마나 컸어?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 못하지. 그죠? 키의 증가량을 물어보려면 어떻게 물어봐야 돼?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컸어? 이렇게 기준을 잡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증가량이라는 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얼마나 늘어났느냐, 이게 필요한 거야. 기준이 두 개 필요해요. 어제보다 오늘 더
키가 컸다. 그럼 어제랑 오늘 키 차이가 얼마냐? 뭐 어제보다 오늘 많이 먹어서 한 2kg 쪘다. 그럼 어제랑 오늘의 몸무게 차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기울기를 찾기 위해서는 첫 번째 x의 증가량과 y의 증가량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제시 아니야. 제시 준다는 거야. 제시. This is competition. 그거 아니고 제시 주는 거야. x의 증가량과 y의 증가량 그냥 주는 경우가 있어. x의 증가량이 4일 때 y의 증가량은 마이너스 3이더라. 아 그러면 기울기가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니까 그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인 직선인가 보다.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그래프 위에 두 점의 좌표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두 점의 좌표. 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하기는 이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훨씬 많이 나오고 이게 더 알아보기도 힘드니까. 얘는 뭐 알아보기 쉽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나오면 학생들은 잘 못 알아봐. 여러분이 느낄 때는 이게 잘 못 알아보더라고. 자,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자, 989번을 볼까요? 989번. 989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1참수 y는 마이너스 5x 플러스 8에서 x의 값이 여기다 밑줄 치세요. 3만큼 증가할 때, 자 이게 무슨 소리다? 이게 x의 증가량이 3이다 이 소리야. 자, x의 증가량 너무 기니까 앞으로 선생님 기호를 사용할게요. 델타 x 이렇게 씁니다. x의 증가량이 3이다 이 소리를 하고 싶습니다. x의 증가량이 3이다. 그랬더니 y의 값은 마이너스 1에서 k까지 감소한대요. y의 값은 마이너스 1에서 k까지 감소한다. 그래서 감소한다 그랬어요. 네. 그럼 얼마나 늘어나는지 알아보고 싶은 거잖아, 그쵸? 얼마나 늘어나는지 알아보고 싶을 때는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시면 돼요. 무조건. 근데 감소했으니까 k가 마이너스 1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되는 거야. 만약에 선생님이 보경이한테 물어봤어. 보경이 지난달에 비해서 키가 얼마나 컸어요? 했더니 보경이가 저는 마이너스 2cm 컸습니다. 그랬어. 그럼 이건 무슨 소리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보경이의 키가 2cm가 작아졌다는 뜻이야. 내 말 이해하겠어? 보경 알겠어요? 네. 물론 여러분의 키가 작아질 수는 없습니다.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지난달하고 이번달하고 몸무게 차이가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선생님 지난달보다 마이너스 3kg 쪘어. 그럼 내가 다이어트를 했나봐. 3kg 뺀 거야. 마이너스 3kg만큼 증가했다. 그럼 3kg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얘 마이너스 1에서 k까지 감소했다 라고 해서 뭐 k가 더 작으니까 마이너스 1에서 빼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요거 y 값의 증가량을 구할 때는 무조건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주세요. 네, 그게 편합니다. 이게 y의 증가량인 거야. 대신에 이제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예요. 자, 그럼 x의 증가량이 3이고 y의 증가량은 k 플러스 1이란 말이지. k 플러스 1.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뭐다? 기울기다. 기울기. 자, 그런데 1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기울기를 담당하는 미지수는 누구? 마이너스 5예요. 마이너스 5. 얘가 기울기를 담당해요. 얘는 뭘 담당해요? 얘는 y 절편을 담당합니다. 네. 그래서 얘가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5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5. 자, 양변에 3을 곱하면 k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5. 1이 이항되면 k는 마이너스 16이 되어야 한다. 이 얘기예요. 자, 이 문제에서는 x의 증가량과 y의 증가량을 직접적으로 제시했어요. 네, 이 점의 좌표를 주지 않았습니다. 990번이랑 991번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 자, 근데 992번에 별표를 한 3,700개 정도 쳐주세요. 3,700개.
992번. 자, 1차 함수 fx는 5x-k에 대하여 3-5분의 f3-f5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죠? 구하여라. 이게 답이 5예요. 5. 이걸 아는 사람은 0.2초도 안 걸립니다. 0.1초면 풀어요. 이거 아는 사람은.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봅시다. 자, 선생님이 어떻게 할까? 그냥 단순하게 대입을 해서 푸는 방법이 있고요. 단순하게 대입을 해서 푸는 방법이 있고, 함수 fx를 정확히 이해하고 푸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두 가지 다 알려줄 텐데, 먼저 대입해서 푸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요건 간단합니다. 요건 간단해요. 자, fx가 5x-k라 그랬거든요. 그죠? fx가 5x-k요. 그럼 f3은 얼마예요? f3은 15-k예요. 15-k. 15-k. f5는 얼마예요? f5는 25-k죠. 25-k. 그죠? 자, 그럼 여기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3-5분의 15-k 25-k지. 그죠? 그러면 2-분의 -k 없어지고 15에서 25를 빼면 -10이 되니까 정답은 5란 말이지. 그런데 아주 간단한 계산이긴 하지만 선생님이 0.1초 만에 이 계산을 어떻게 하냐고요. 나도 못하지. 나도 못한다고. 자, 그러면 저 인간이 뭔가 좀 다른 방법으로 풀었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건 이해했죠? 요거는 그냥 대입해서 푸시면 돼요. 자,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fx는 5x-k다 그랬어요. 잘 들어봐. 자, fx는 5x-k라고 했는데 가로축이 x축이고 세로축이 y축인 좌표 평면에 1차 함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고 대충 그리시면 됩니다. fx가 5x-k예요. 5x-k. 자, 그러면 이 그래프 어딘가에 x가 3인 점이 있을걸? x가 3인 점이 있어요. x가 3인 점의 y값을 표현할 때 3을 여기 대입을 해야 되잖아. 그죠? x가 3이니까 여기 대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라고 나오냐면 f3은 15-k가 나와요. 15-k. 그러면 이 점에 해당하는 y값이 15-k이자 f3이라는 이야기거든요. f3 이렇게도 쓴다. 그러니까 얘가 y는 fx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얘를요. 이렇게 쓰든 이렇게 쓰든 상관없는 건 알지. y는 fx라고 쓰는데 그 fx가 5x-k의 모양을 띠고 있다는 소리야. 이런 소리. 그러니까 이 점의 y값을 쓸 때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돼요. 상관없는 거야. 근데 이거는 계산을 해놓은 거고 이거는 계산을 안 해놓은 거야. 이거 계산 여러 번 보고 하라는 거야. 이거는 내가 계산을 해줄게.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를 3,15-k라고 써줬어. 그러면 내가 계산을 해서 준 거야. 문제 낸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이 점의 좌표를 3,f3이라고 써줬어? 괜찮아. 이렇게 써줘도 돼. 대신에 계산은 니네가 해. 이 뜻이야, 이건.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응? 그러면 여기에 x가 5인 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어딘가 x가 5인 점이 있겠죠. 그죠? 그 점의 y좌표를 뭐라고 놓을 수 있다? 이 그래프를 나타내는 이 함수식을 나타내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 함수식의 x에 5를 대입하면 f5가 25-k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점의 y좌표를 25-k라고 쓰든 f5라고 쓰든 관계가 없다고. 내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표현하면 돼. 문제 내는 사람이든 여러분이든 뭐 상관없어요. 누구든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점의 좌표를 3,f3이라고 표현하고요.
이 점의 좌표를 5,F5라고 표현하면은 이 직선이 지나가는 점을 두 개 알려줬단 말이에요. 두 개. 그죠? 그래서 3에서 5를 빼면 x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알 수 있고 F3에서 F5를 빼면 y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기울기를 나타내는 게 되는 거야. 3-5분의 F3-F5가 기울기를 나타내는 게 되는 거야. 3-5분의 F3-F5가 기울기 5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함수 그래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보자마자 5네? 하고 끝나요. 이게 x의 증가량분의 그에 따른 대응하는 y 값의 증가량. 자, 봐봐. 자, 함수가 뭐라 그랬어요? 함수가. 이거 모르겠니? 이거 알겠니? 알겠는 사람은 알고 모르겠는 사람은 아까 어떻게 하라 했어? 대입해서 그냥 풀면 돼. 함수 그래프를 정확히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 이거 한 번씩 보세요. 영상 올릴 거니까 한 번씩 보세요. 지연이는 그거 보고 있다가 그거 뭐지? 뭐야 그거 있잖아. 그거 뭐지? 우리 그거 막 오는 거 있잖아. 코로나 뭐 오는 거 문자. 지연아 그거 문자 오면 얘 탁 꺼지거든? 꺼지면 얘기 좀 해줘. 안돼 됐어 안돼 그러지 마 됐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저기 996번 한번 볼까요? 996번. 자, 그래서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 찾으시면 돼요. x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찾을 건데 x의 증가량과 y의 증가량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문제가 있고 그래프가 지나가는 두 점의 좌표를 이야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996번 한번 볼게요. 996번. 자,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이 1차 함수에서 x의 값이 4만큼 감소할 때 y 값의 증가량을 구하시오. 그래서 자, x의 값이 4만큼 감소할 때에다 밑줄 쳐보세요. x의 값이 4만큼 감소한다. 이게 뭔 소리다? x의 증가량이 마이너스 4다 이 소리예요. x의 증가량이 마이너스 4다 이 소리야. x의 증가량이 마이너스 4일 때 다음에 주어진 이 그래프 위에서 x의 증가량이 마이너스 4에 해당하는 y값의 증가량은 얼마냐? 이거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 물어보는 거예요? 기울기 물어보는 거야. 기울기. 그래서 x의 증가량이 마이너스 4일 때 그에 해당하는 y의 증가량을 k라고 할게요. k라고 합시다.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k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k다. 이 이야기라고 해요. 그럼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찾으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 그래프는 지금 우리에게 두 점의 좌표를 제시하고 있어요. 두 점의 좌표를 제시하고 있어. 점의 좌표 두 개를 제시해 줬으니까 x의 증가량 5 마이너스 0. x가 5만큼 늘어났죠. 이게 뺄 때 조심할 게 있어. 이쪽에서 이쪽 빼면 y도 이쪽에서 이쪽 빼세요. 0 마이너스 2 이렇게 빼주세요. 그러면 5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분의 2가 이 직선의 기울기라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5분의 2라는 이 직선의 기울기와 문제에서 제시한 마이너스 4분의 k가 같은 값을 가져야 되겠죠. 한 직선에 대한 기울기니까. 원하는 건 k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4 곱하면 5분의 8은 k가 되는 거야. 오케이?
998번 한번 해보세요. 998번. 네, 안녕히 가세요. 이 정도로 봐야 돼. 기울기 찾고 싶으면 뭐 찾는다고요? 점을 2개 찾으시면 돼요. 점을 2개 찾으시면 됩니다. 그냥 아무 점이나 막 찾으면 돼요. 아무 점이나 찾으면 안 되고 그래프 위에 있는 점, 그래프가 지나가는 점을 찾아야죠. 그죠? 네. 자, 그래서 998번 가로축이 x축이고 세로축이 y축인 이런 함수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함수가 있네요. 얘는 y는 gx입니다. y는 gx. 그 다음에 이렇게 함수가 하나 더 있는데 얘는 y는 fx예요. fx. 자, 지금 얘가 좀 헷갈리게끔 이게 점을 이렇게 줘버렸거든요. 여기가 3, 여기가 1 이렇게 줘버렸어. 그 다음에 여기 5, 여기 마이너스 2 이렇게 줘버렸어. 자, 더 쉽게 푸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차차 배우도록 하고 일단은 fx의 기울기를 찾기 위해서 fx가 지나가는 점을 2개 찾으면 돼요. fx가 지나가는 점을 2개 찾으면 돼요. 지금 누구 있어요? 3,1하고 0, 마이너스 이렇게 2개가 있어요. 3,1하고 0, 마이너스. 그래서 x의 증가량 구할 거니까 0에서 3을 빼주세요. 0에서 3을 빼주세요. 그 다음에 y의 증가량 구할 거니까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1을 빼주세요.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3 해서 1입니다. fx의 기울기는 1이에요. 자, 그 다음에 gx의 기울기를 찾을 건데 gx의 기울기 gx도 점 2개 지나요. gx도 똑같이 3,1을 지나고 있어요. 똑같이 지나고 있고 여기 5,0을 지나고 있어요. 5,0. 그래서 x의 증가량 찾을 거니까 5에서 3 빼시고요. y의 증가량 찾을 거니까 0에서 1 빼주세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죠? 이 기울기예요. 둘이 곱하라 그랬죠? 마이너스 2분의 1. 답이에요. 다음 152페이지 유형 15에 보시면은
유형 14. 유형 14에 보시면은 다 못 적었어요? 괜찮아요. 안 적어. 그냥 금방 정해야 돼. 유형 14에 보시면은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 그랬거든.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으려면 1000번 같은 경우 1000번 같은 경우 여기 A가 있다고 할게요. A가 마이너스 1,4고요. 여기 B가 있다고 합시다. B는 5,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C는 3,1 이렇게 잡았을 때 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으려면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직선이 이 점과 이 점을 연결 또는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직선과 일치해야 되겠지. 세 직선이 한 직선 위에 있으려면 세 점이.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직선이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직선과 일치한다면 그 두 직선은 기울기도 같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찾아요. 5에서 마이너스 1 빼서 6 마이너스 3에서 4 빼면 마이너스 7 이렇게 찾아요. 그 다음에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찾습니다. 3에서 5를 빼서 마이너스 2 분의 A에서 마이너스 3을 빼서 A 플러스 3 같아요.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하면 3분의 7은 A 플러스 3 3만 이항시키면 돼요. A는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보면 돼요. 간단하죠? 기울기가 같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X절편과 Y절편 그리고 기울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1004번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1004번. 자, 1차함수 y는 3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y축배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의 기울기를 P, x절편을 Q, y절편을 R이라고 하자. 그랬어. 자, y는 3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시킬 거예요. 마이너스 1을 뒤에 갖다 붙이면 y는 3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이 직선은 기울기가 얼마죠? 기울기가 3이어서 여기 3. y절편은 얼마지? y절편은 마이너스 1입니다. 요게 y절편 한다 했죠. x절편만 구하면 되는데 x절편은요. x절편은 y가 0일 때니까 y에 0을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3x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x는 3분의 1이 나오죠. 이게 x절편이야. 자, 그런데 가끔 보면은 기울기를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라고 안 외우고 x절편분의 y절편이라고 외우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치 지연아? 그치? x절편분의 쟤인데 x절편분의 y절편이라고 외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거 한 번 있었거든요. 이거 2, 이거 5 이거 있었거든. 그러면 x절편분의 y절편 그래서 얘 기울기 5분의 2네 7네 8네 이런 친구들이 있다고. 이러면 안 돼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지 x절편분의 y절편 아닙니다. 그러면 그 몇몇 학생들이 왜 x절편분의 y절편이라고 외웠냐? 공식이 하나가 있긴 있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x절편 분의 y절편 하면 맞아요. 마이너스 x절편분의 y절편 하면 기울기가 나와. 그래서 그렇게 외우고 있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 x절편분의 y절편을 외우고 있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 단어가 어렵잖아요.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 x절편, y절편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죠? 이 공식은 아예 생각도 마세요. 이 공식은 아예 생각도 마세요. 나는 이 공식을 여러분한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이 공식은 아예 생각도 만약에 여기 써있다 그래도 버리는 거야. 알죠? 그거는 버리는 거야. x절편하고 y절편 구하고 싶으면 y절편은 뒤에 써있고 x절편 구하고 싶으면 y에 0 대입하세요. y에 0 대입하세요. x절편 구하고 싶으면 마이너스 기울기분의 y절편 이런 공식도 있는데 이런 공식 외우지 말라는 거야. 수학의 공식 얼마나 많아요. 그 공식을 다 외우려면 내 뇌가 못 견딘다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공식들만 외우고
나머지는 그냥 논리적으로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게 조심해서 구하라는 의미에서 짚고 넘어갔고요. 유형 16으로 갑시다. 유형 16. 1차 함수 그래프 그리기인데, 자, 우리가 1학년 2학기 때 여러분 잘 기억은 안 날 거예요. 워낙 순식간에 휙 지나가서 잘 기억은 안 날 건데, 직선의 결정 조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직선의 결정 조건. 직선의 결정 조건이 뭐냐면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직선을 오직 하나 그릴 수 있다. 이거거든요. 1차 함수의 그래프는 무슨 모양이야? 직선 모양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1차 함수 10을 만족하는 직선을 딱 하나만 그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 1차 함수 10을 만족하는, 뭐 예를 들면 y는 2x-1에 해당하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직선이 여러 개 나와. 이러면 안 되겠죠. 딱 하나만 나와야 되겠죠. 그죠? 자, 그때 직선의 결정 조건은 뭐였냐면 임의의 두 점을 지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하나뿐이다. 이거였어요. 좌표 평면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직 얘 하나뿐이다. 오직 얘 하나뿐.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y는 2x-1이라는 직선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y는 2x-1이라는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 두 개를 찾는 거야. 그 점 두 개를 찾아서 연결하시면 그래프 그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점 하나는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요. 한눈에. y절. y절편은 0,-1을 정말 한 방에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y절편 0,-1은 찍어 놓는 거야. 찍어 놓는 거야. 그럼 뭐만 하면 되냐? 점 하나만 더 찾으면 되잖아. 그죠? 그럴 때는 여러분 편한 거 아무거나 대입하세요. 여기다.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2 빼기 1은 y니까 y는 1이 되죠. 1,1. 1,1이라는 이 점도 지나야 되는데 연결하면 원하는 직선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렇다고 꼭 y절편을 써야 되는 건 아니야. 점 아무거나 두 개 쓰시면 돼요. 점 아무거나 두 개 쓰시면 됩니다. 단 이 그래프 위에 있어야 되니까 아무거나 찍지 말고 x에다가 여러분 마음에 드는 숫자 아무거나 넣어서 그에 대응하는 y가 누군지 찾아서 점 두 개 찍은 다음에 연결하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제일 쉬운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면 기울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기울기 어디 있냐? 네, 1011번 한번 봅시다. 1011번. 1011번에 보면은 y는 2x 플러스 3이라는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용할 거예요. 이거 마이너스 4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y는 2x 마이너스 1이네. 왜 이거였지? 나 그거 한 거 아니야. 그냥 한 건데 저게 맞았어.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거야. 점 아무거나 두 개 찾아서 찍으면 돼. 자, 두 번째 방법은 이거 있어요. 뭐가 있냐면 기울기를 이용하는 거야. 기울기. 자, 일단 첫 번째로 0,-1은 그냥 찍어두세요. 0,-1을 y절편 하나 찍는 거야. 그 y절편이 제일 쉬워. 항상. 네, 함수는요. 근데 기울기가 2란 말이야. 기울기가. 그러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계산했을 때 2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쵸? 그러면 x가 1만큼 증가하면 y는 2만큼 증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1분의 2가 돼야 되죠. 만약에 x가 2만큼 증가하면 y는 4만큼 증가해야 된다. 2분의 4가 돼야 2가 되니까. 그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 2니까 x가 한 칸 움직이면 y는 두 칸 움직이겠구나. 이 점을 지나겠구나. 이렇게. 아, 그럼 얘가 0,-1인데 오른쪽으로 한 칸 왔으니까 여기 어디예요? 1이죠. 그죠? 마이너스 1에서 두 칸 올라갔으니까 여기 어디예요? 1이죠. 1,1 지나는구나. 연결. 똑같죠? 0,-1, 1,1. 0,-1, 1,1.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어떻게 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점을 찾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건 x절편, y절편을 찾는 거야. x절편, y절편.
자, 마지막 방법이 거기 x절편, y절편이라고 되어 있어요. 야, 선생님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잖아. 그죠?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잖아. 1012번. 1012번. 그러니까 x절편이 1이고 y절편이 2다 이랬거든. x절편이 1이고 y절편이 2다 그랬거든요. 그죠? 예. x절편이 1이고 y절편이 2다 그랬어요. 자, x절편이 1이고 y절편이 2라는 거는 이 직선이 y는 ax 플러스 b라는 직선이 x절편 1,0 하고 y절편 0,2 두 점 지난다는 얘기거든요. 두 점 지난다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 일단 뭘 해야 되냐면 얘를 좀 알아내야 돼. a가 얼마고 b가 얼마인지 알아내야 y는 bx 플러스 a를 그릴 거 아니야, 그죠? y는 bx 플러스 a를 그리려면, 그쵸? 네. 자, 그러면 a는 뭐야? a는 기울기니까 x의 증가량 0 마이너스 1 분의 y의 증가량 2 마이너스 0 해서 기울기 마이너스 1을 나눴어요. 그 다음에 y절편 b는 2죠. y절편 제시했으니까. 아, 그럼 a가 마이너스 2고 b가 2야. 아, 그러면 우리가 찾는 y는 bx 플러스 a, y는 bx 플러스 a라는 직선은 2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b가 2, a는 마이너스 2입니다. 자, 그럼 이 녀석을 x절편과 y절편을 이용해서 한번 그려보자고요. x절편과 y절편을 이용해서 그릴 때는 두 점을 찾아서 그리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 두 점을 x절편, y절편으로 찾는 거. 왜? 걔네가 제일 편하거든요. 자, 그럼 y는 2x 마이너스 2, y절편은 이미 얘기가 나왔지. y절편은 이미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0, 마이너스 2 찍으시면 되고요. 자, 이제 x절편을 찾고 싶은데 x절편 찾으려면 y에 0을 대입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y에 0을 대입하면 2x 마이너스 2가 0이 돼야 되니까 x는 1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x가 1일 때 y가 0인 1,0도 지난다는 이야기지. 이렇게 얘가 y는 2x 마이너스 2라는 그래프야. 그런데 여기 0,2라고 잘 안 써요. 그냥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x절편, y절편. 네, 그래서 답은 3번이죠. 3번. 자, 그러면 마지막 1014번. 1014번 한번 볼게요. 자, 이 1014번은 정말 중요해요. 1014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이 수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는 진짜 수백 번 보게 될 거예요. 수백 번. 그런데 1014번 1차 함수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2라는 그래프와 x축 및 y축이라고 했거든요. 이거 잘 봐야 돼. 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라. 그랬단 말이야. 아, 그러면 얘가 뭐예요? 얘가 직선이에요. 얘도 직선입니다. x축. 얘도 직선이에요. 그러면 직선 3개로 둘러싸인 도형은 뭐 있어요? 삼각형이죠. 그러니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야. 근데 어떤 삼각형이겠어? 반드시 직각삼각형이죠. 왜? x축과 y축이랑 수직이니까. x축과 y축은 반드시 수직이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생긴 직각삼각형이라고 할 때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만 하면 되잖아요. 그쵸? 아, 그럼 밑변의 길이가 얼마인지 찾아보려면 x절편 찾으면 되겠네. 그죠? 높이가 얼마인지 찾아보려면 y절편 찾으면 되겠지. 그쵸? 그러니까 x절편과 y절편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자, 넓이를 구할 때는요. 넓이를 구할 때는 아무리 간단하더라도 그래프를 그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실수할 확률이 높아요. 자, 그래서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래프 그려봅시다. 자, 얘는 y절편이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이제 x절편을 찾아서 그래프를 그리는 게 편해. 가로 길이 찾아야 되니까.
자, x절편 찾으려면 y에 0을 대입해야 되니까 0은 2분의 1 x 마이너스 2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2 이항시키면 2는 2분의 1 x고 양변에 2 곱하면 x는 4가 되죠. 즉 x절편은 4예요.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아,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죠. 넓이를 구할 때는 밑변의 길이 4, 높이 마이너스 2 하면 안 되고 절대값 2 해야 되겠죠? 그래서 넓이는 4입니다. 4.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보시는 게 좋겠습니다.